안녕하세요. 왼손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이죠. 고양시의 아파트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. 60평방이고요. 가격이 많이 유찰되었습니다. 어떤 분은 낙찰받고 대금 미납 포기했네요. 뭔가 문제가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아파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좀 볼까요? 자, 저는 전자지적도를 자주 봅니다. 보시면 225동, 요 동이죠. 225동 층이 4층, 여기 4층이고요. 호수는 7호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앞에 약간 좀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. 향은 좋습니다. 남서향. 아파트의 향은 일반적으로 남서향을 가장 좋게 보더라고요. 그 다음에 남동향, 뭐 남향, 뭐 이렇게 되겠죠. 조금 더 지도를 넓게 보겠습니다. 지하철역은 좀 멀리 있는 것 같네요. 가까이는 보이지 않습니다. 지하철역이 여기 있고요. 여기 철도역이 보이는데 KTX하고 관련된 행신역이라고 되어 있고요. 아래쪽은 강 건너에 마곡, 김포가 있네요. 여기가 김포공항, 그죠? 여기가 마곡. 그리고 여기 부천 쪽에서 이렇게 고속도로가 계획돼 있고요. 또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. 요 철도도 아마 계획된 철도일 겁니다. 그래서 도심 쪽, 서울 쪽의 접근성은 앞으로 더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쪽에 3기 신도시가 계획돼 있죠. 자, 물론 앞으로 조금 더 먼 장래의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위치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. 동이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 단지 이 층은 좀 저층에 속한다.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. 96년에 지었고 꽤 오래된 아파트, 단지 규모는 크다. 자, 이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 낙찰받고 포기한 걸로 봐서는 요 임차인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봅니다. 임씨 두 분이 아마 가족이지 않을까. 2015년 9월 전입, 15년 8월 전입인데 15년 9월 30일에 감류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것보다 먼저 들어왔으니까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있고 이 대항력이란 것은 그 보증금이 얼마이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.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진짜 임차인일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죠.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진정한 임차인일 가능성이 좀 엿보입니다. 일단 누군가가 낙찰받고 포기했다는 것. 이 1억 9,800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시세에 비해서 높은 금액은 아니거든요. 시세를 대략 한 2억 2천에서 2억 3천 정도로 봅니다. 그러면 뭐 1억 9,800이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인데 왜 포기했을까? 이것과 별도로 어떤 추가적인 부담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아서 포기한 게 아닐까라고 보고요. 자, 그게 이 임차인, 임씨가 진정한 임차인일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. 또 하나, 등기부상에 은행에 건저당이 없습니다. 대출이 없습니다.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은행에 대출이 일반적으로 나가지 않거든요.
그래서 대출이 없다라는 게 또 진정한 임차인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. 임차인에 대한 진정성 여부는 저는 등기부로 판단을 많이 하는데 등기부를 잠시 볼까요?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 서씨 이분이 94년에 이 집을 매입할 때는 여기 살았죠. 407호에 살았습니다. 그 이후에 옮겼다는 이사 갔다는 내용이 없긴 합니다만 그런 기록은 없을 수도 있죠. 그 이후에 다른 뭐 특이한 내용은 없고요. 지금 경매 들어온 기록이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을구를 보면 대출을 여러 차례 받았다가 변제하고 지운 기록이 보입니다. 그 중에 저는 특히 요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. 2010년에 주인이 여기 살았죠. 그리고 1억을 은행에서 빌렸는데 이걸 언제 갚았냐? 15년 8월 달에 갚았다는 거거든요. 그 전에 있던 다른 것도 역시 요 시점에 15년 8월 초 그리고 8월 중순에 다 갚았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게 뭐를 의미하나? 임차인이 들어올 때 기존에 있던 건저당을 다 지우는 조건으로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임차인과 이점에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요걸 지운 게 아닌가. 임차인하고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고 지웠거나 그 다음에 잔금을 받고 큰 권리를 지웠거나 그렇게 했을 가능성을 저는 추정합니다. 그렇다면 여기에 보이는 임씨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까. 자, 그러면 이 보증금이 얼마이든 물어줘야 되니까 이 물건은 패스죠. 예. 더 이상 살펴볼 거 없이 포기해야 되는데, 근데 만약에 말이죠. 이 임씨가 만약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보증금 1,000만 원에 월 70만 원짜리 세입자라면 이 1,0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건데 이 1,000만 원을 물어준다면 지금 최저가가 6천 되니까 이게 1,000만 원 물어주고 입찰해도 되겠죠. 만약에 1억에 30만 원 정도의 세입자라면 그럼 1억을 물어줘야 되니까 지금 최저가가 6천이거든요. 이것도 역시 입찰 들어가도 되겠다.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이 아파트의 임대 보증금은 대략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 분들이 들어온 2015년에는 대략 한 1억 한 8천 정도였습니다. 임차 보증금이 1억 8천이라면 이걸 지금 입찰하면 안 되죠. 왜냐하면 6천에 낙찰을 받으면 결국 2억 4천에 낙찰 받는 셈이 되니까 역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그런데 먼저 말한 임차 보증금이 많지 않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해도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제 임시의 임차 보증금이 얼마일까? 물론 그 전에 진짜 임차인일까에 대한 좀 더 조사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봐서는 진정한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보증금이 적다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?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진정한 임차인일까?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그 보증금은 얼마일까?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. 이러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? 본인이 알죠. 임씨가 알고요. 집주인도 알겠죠? 서씨도 알 것 같습니다. 보통 은행이 있다면 은행이 알 텐데 여기는 지금 은행이 없습니다. 경매를 신청한 이분이 알까요? 채권자.
알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물론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고요.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요. 그죠? 내용을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저라면 이 사람들을 만나 보겠습니다. 물론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.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? 사실 오늘 이 물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 다른 방법이 뭘까요?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입니다. 이 내용은 부동산의 거래를 나타내는, 얼마에 사고 팔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나타내기도 합니다. 자,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자, 이게 아파트니까 아파트. 이 국토부의 실거래가를 보여주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저는 이 예전부터 보던 이거를 여태 보고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합니다. 이 사람이 임시가 임차인이라면 그 즈음에 이 아파트의 임대차가 여기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걸 확인해 보자는 거죠. 그래서 매매가 아니고 월세, 전입한 날짜가 15년 8월이니까 3분기 정도, 물론 미리 계약됐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파트의 주소, 경기도 고양시 득양구 행신동,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그 시점에 이 아파트 거래된 것, 임대차 있었던 게 모두 나오는데, 요게 샘터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, 여기 지도에 들어가 보면 샘터마을 주공 2단지입니다. 225동이니까 보통 2단지죠.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나옵니다. 샘터 2단지. 이 번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983번지, 983번지 맞죠? 그러면 요걸 누르면 다시 해볼까요? 아파트 단지 이름을 누르면 1년치가 다 나옵니다. 자, 1년치 무지, 거래량이 많죠. 이것은 2015년도에 이 아파트 샘터마을 주공 2단지 다양한 평수의 임대차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,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, 이게 지금 몇 평방이죠? 59.98. 자, 이렇게 하면 59.98이 나옵니다. 4층입니다. 이 동이 나오면 좋을 텐데 동은 나오지 않습니다. 4층은 나옵니다. 그럼 4층. 4층을 찾아볼까요? 4층. 4층. 2000에 70. 4층. 1억 7,500. 4층 1억 2,500에 30. 4층 1억 2,500에 20. 자,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. 4층, 4개가 보이는데, 가장 가능성이 있는 날짜는 어떤 걸까? 여기 임시가 전입했거나, 아까 근저당상에 근저당을 갚은 날짜가 대략 2015년 8월. 9월에 전입했고요. 8월. 이건 가족으로 보이니까 이 날짜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여기 지워진 근저당이 있었는데 말소시킨 게 2015년 8월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저는 이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. 요거일 수도 있겠죠. 다행히 두 개 다 보증금은 같네요. 자, 1억 2,500이다.
1억 2,500인데 그럼 이게 아파트 시세는 얼마일까요? 여러분이 뭐 여러 차례 해봤으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. 예, 여기 들어가서 찾아보면 되는데 보수적으로 2억 2천 보겠습니다. 3층이니까 2억 2천이면 좀 보수적인 금액이다. 지금 최저가가 6천이니까 6천의 낙찰을 받고 1억 2,500을 따로 물어주면 입찰해도 되죠. 1억 8,500이니까 그죠? 예. 그럼 6천에 낙찰 받고 나중에 임차인이 이사 갈 때 1억 2,500을 돈을 주고 내보내면 됩니다. 그럼 1억 8,500에 이 아파트를 사는 거고 2억 2천인짜리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.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진정한 임차인인지 아닌지, 이 진정한 임차인이면 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금이 얼마에 따라서 입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보증금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통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. 만약에 나중에 다시 올려줬다면 어떡할까요? 2015년에 예를 들어서 1억 2,500에 그리고 월세가 좀 있었죠. 월세는 인수가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. 1억 2,500에 살다가 2017년에 2년 후에 재계약할 때 이거를 한 3천도 올려줬다면 그럼 1억 5,500에 살고 있는 셈이 되는데 이것도 물어줘야 되나? 이건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. 왜냐하면 15년 9월 달에 감유가 있었고 이게 말소기준 권리인데 그 이후에 올려준 거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한 보증금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올려준 증액한 내용은 여러분이 무시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정말 1억 2,500일까에 대한 판단을 조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. 물론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거나 이거보다 더 낮은 금액의 임차인이라면 여러분에게 더 유리한 내용이 되겠죠. 두 번째는 이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대출이 어렵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분들이 언제까지 사나? 살 수 있나? 제가 볼 때는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이 묵시적 갱신인 경우는 사전에 3개월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. 3개월 전에 이제 그만 나가시라고 통보를 하면 그게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. 물론 이제 나갈 때 그때 1억 2,500을 돌려주면 되겠죠.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냐 얼마냐.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은 또 공부할 내용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. 지금까지 앤손이었습니다.